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봉국어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뒷부분에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장관과 이에 대한 화자의 감회를 서술하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일출의 광경과 그 아름다움을 시각적 비유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온 세상이 환하게 밝다고 표현함으로써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광명을 가리듯 간신배들이 임금님의 총명을 가릴까 두려워하는 우곡지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화는 발시어디고 접동새 슬피 울제,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에, 여기에서의 니화는 백꽃을 말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백꽃이 피는 시기가 4월 말경이라는 점을 참고할 때 백꽃이 벌써 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이 늦은 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동새가 슬피 운다라는 표현은 문학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정이입의 소재가 아니라 늦봄의 애상적 분위기를 형상화해주고 있는 객관적 상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쓰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작품이 인용되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소재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감정이입의 기능을 하는 소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접동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관동별곡에서 감정이입의 기능을 하는 소재는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 관동별곡 본사의 앞부분, 즉 산에서 뒷부분 바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농벽기와 휴성대교는 이별을 원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맑은 시냇물과 갖가지 소리로 우짖는 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라고 한 부분에서 영농벽계, 즉 맑은 시냇물과 수성제조,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로 우짖는 새,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소재만이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이라는 문학적 기능을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화자의 여정이 길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동별곡 본사의 산을 오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영등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자가 오랜 시간 동안 관동지방을 기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여기에서의 의상대는 이 단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출을 보리라 밤뚱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니, 여기에서의 해라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를 보기 위해 밤중에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임금의 지혜와 선정을 기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샹온이 지피는 동, 뇽뇽이 밭에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이 부분의 내용은 바다에서 막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이 보이는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운으로 묘사하였고 6마리의 용이 해를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라고 표현하여 이 육룡의 원관념이 해, 즉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충신의 보조관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임금의 선정과 지혜를 보기 위해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마구 피어오르는 듯 6마리의 용, 즉 충신이 임금을 떠받치고 있는 듯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해가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해 떠날 때는 만국이 일위더니,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일렁이는 듯하더니, 이 부분은 해가 바다 밑에서
막 올라와 수평선에 붙어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경의 뒷뜰이 호발을 해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까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밝도다. 이 부분은 해가 공중 위로 완전히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떠오른 해가 온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호발, 즉 가늘고 짧은 털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밝은 햇빛이라는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환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의 선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이 높이 떠올라 가는 터럭까지도 셀 수 있을 만큼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즉 임금의 총명과 예지로 세상을 다스린구나 또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렬구름 근처의 머물시에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 여기서 화자는 지나가는 구름이 해를 가릴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를 가리는 구름은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문학에서 해를 가리는 구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사대부 문학에서 태양이 임금을 상징할 때 이를 가리는 구름이라는 소재는 의미상 긍정성과 부정성이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인용되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외부 작품이 인용되어 출제될 경우에는 인용된 작품에서의 구름이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 의미로서의 해, 달, 별이 존재하고 구름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만을 간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리을시에라라는 표현은 무엇일까 두렵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현대어 번역을 묻는 문제나 두렵구나라는 감탄의 문장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술어에서는 두렵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문장의 형태는 두렵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백의 시 등금릉 봉황대에서 인용된 표현으로 등 오르다, 금릉의 봉황대 즉 금릉의 봉황대에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금릉 봉황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총위 부운 능패일. 총위 모두 어쨌든 부운 뜬구름이 되어 능패일 해를 가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간신들이 뜬구름이 되어 해를 즉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니. 장안불견 사인수. 장안불견 장안이 보이지 않아 사인수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만 솟아나게 한다. 여기에서 사람 인자로 쓰인 이는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사악한 무리들이 구름이 되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니 장안을 볼 수 없어 근심 걱정만 가득하구나 라는 구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광명을 가리듯 간신배들이 임금님의 총명을 가릴까 두려워하는 화자의 우국지정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우국지정도 외부 작품이 연계되어 함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셔는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시의 신선 즉 이백은 어디 가고 식구만 남았느냐. 여기에서 해타는
어린아이가 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 해자와 침, 타자를 쓴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침 또는 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리고 어른의 말씀, 즉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해타는 앞서서 이야기한 이백의 등금릉 봉황대에서 인용된 시의 구절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간신히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릴까 두렵다라는 명문장만을 남겨놓고 시인 이백이 어디에 갔는가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편디간 장한기별 자셔히도 할셔이고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이백의 시에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여기에서 천지간 굉장한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등금릉 봉황대에서 해와 그 해를 가리는 구름을 묘사한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밝은 해, 즉 임금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나 열구름 간신배가 이를 가릴까 두렵고, 이런 좋은 글을 남긴 이백은 어디 갔으며 그의 시 속에 자세히 표현되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산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이 장관을 살펴봤습니다. 출제 지점을 확인하겠습니다. 해, 지나는 구름, 그리고 용룡의 상징적 의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를 다른 작품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는 임금, 열구름은 간신, 용룡은 해를 떠받치는 충신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출의 광경이 시간적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막 떠오르는 모습, 해가 수평선 위로 솟는 모습,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모습, 이러한 구절들이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국의정이 형상화된 구절을 찾고 이와 유사한 정사가 드러나 있는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고 한 표현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 이를 다른 외부 작품에서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출이 장관을 묘사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출이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일출의 아름다움을 해가 막 떠오를 때, 바다 위로 솟아오를 때,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로 나누어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고,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니 온 세상이 환하게 밝다고 표현함으로써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확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위의 열구름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열구름은 간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구름이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부정적 속성을 지닌 간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소재가 제시되어야 하고, 여기서 이 구름은 이러한 해, 달, 별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작품은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연시조입니다. 전 육수로 되어 있고 오우, 즉 다섯 친구인 수, 석, 송, 죽, 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예찬하는 시조입니다. 대상의 속성을 예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우가의 제2수 가운데 초장과 중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구름빛이 희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먹구름이 되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가 막다 하지만 바람이 그칠 적이 많도다. 즉, 구름은 그 색깔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기를 자주 하며, 바람은 그 소리가 막다고 하지만 그 바람이 그칠 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름과 바람은 변덕을 지니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택지 1번에서 생략된 윤선도의 오후가 제2수의 종장은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라고 해서 깨끗하고 그 흐름이 끊어질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에서의 구름은 해, 달, 별을 가리는 간신의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된 작품은 작자미상의 연정가로서 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람도 쉬어 넘난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난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난 고봉, 장성령 고개, 바람도 쉬어 넘을 만큼 높은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을 만큼 높은 고개, 산에서 자란 매, 집에서 길들인 매, 송골매,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쓰는 매, 이러한 매들도 다 쉬어 넘는 높은 봉우리, 장성령 고개. 이 시조에서 생략된 종장은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 구름, 새까지도 쉬어 넘어야 할 정도로 험준한 고개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숨에 넘어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시조에서의 구름도 자연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신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복의 연군가이자 절이가입니다.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나타내는 시이며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화자의 고단하고 어려운 처지와 심정을 부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은 광해군이 어린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할 때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당한 작가 이양복이 함경도 북청으로 귀향을 가면서 원통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시조로 충신연주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철령은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남도에 있는 실제 지명입니다. 고신 원로를 비삼아 뛰어다가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뛰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왕이 계신 대궐안에 뿌려본들 어떠리. 이 작품에서는 왕이 나오고 구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구름이 왕과 대립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자연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택지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4번입니다. 인용된 작품은 임금, 여기서 임금은 중종을 말합니다. 이 중종의 승하를 애도하는 조식의 시조입니다.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여 나라의 녹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며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자 추운 겨울 석 달 동안에 삼배옷을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산중에 은거하며 구름 낀 변리도 쐰 적이 없건만은,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볕도 쬐인 적이 없건만은, 여기에서 구름 사이에 햇볕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나 임금의 은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초장과 중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한겨울에 삼배옷을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으며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볕, 즉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서산에 해가 졌다 하니, 즉 왕이 돌아가셨다 하니 이로 인해 눈물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 작품에서도 구름이 나오고 왕을 상징하는 해가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서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구름도 해를 가리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간신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선택지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된 작품은 고려 말 이조노의 작품으로서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배경은 고려 말 승려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에 힘입어 진평후라는 관직을 바꿔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통탄하여 이를 풍자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무신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 같구나. 이 문장을 뒤집어 해석하면 구름은 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천에 떠이셔 임의로 다니면서 하늘 높이 떠있어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은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구태여 아주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이 작품에서의 구름은 욕심이 있는 존재이고 하늘에 떠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밝은 햇빛을 덮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선택지 5번입니다. 살펴본 내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의 머물시라. 등금릉 봉황대의 식구 모두 뜬 구름이 되어, 즉 다시 말하면 간신이 되어 해를 가리니 왕의 눈과 귀를 가리니 장안마저 볼 수 없어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네를 인용한 것. 지나가는 구름이 해의 광명을 가리듯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릴까 두려워하는 우국지정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